예전에 프로세스는요, 국가에서 시티로 넘어왔는데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 기업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CI 인베스트 빅토리 박상배입니다. 한국이 지금 현재 MSCI 지수에서 1990년도에 중진국이라고 하는 딱지 레벨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정부는 내년도 2023년도부터 이 MSCI 지수에서 선진국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아마 올해 공매도를 더 많이 통과시킬 것이며, 이 MSCI 지수가 요구하는 항목을 맞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이렇게 되게 되면 지금 현재 고객 혜택금과 똑같은 사이즈의 62조라는 자금이 들어오는데, 이 자금은 중진국일 때는요, 사고팔고 하는 약간 단기, 중기 자금인데 여기는 장기 성향의 자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훨씬 한국 증시가 체질이 많이 개선이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주식을 사려고 하는 애탁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순식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물반 고기반인 한국 증시, 특히 한국 코스닥에서 이름이 없는데 미래 가치가 높은 기업들을 외국인들이 지금도 많이 조사하고 있을 것이고, 리노공업처럼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주워 담아서 떴던 기업이 리노공업입니다. 제2, 제3의 리노공업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한국 코스닥의 광풍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국은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국뽕 채널도 비롯해서 좀 보면 2022년 이제 지금 현재 국내 GDP가 전 세계 차지하는 것은 2.0입니다. 2.0 기준으로 2020년도는요 0.5에서 0.74 정도 됐습니다. 2000년도에는요 한국은 전혀 영향력이 없었는데 무려 400에서 많게는 800% 정도 성장한 이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10위에 랭크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계속 이렇게 유지할 거냐?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이 2030년도가 되면 탑 5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2040년도가 되면 한국은 탑 3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지금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이 그림이 간다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개인의 유명한 개인도 있지만 골드만삭스라든지 세계적인 전문가에서 이런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여기에 만약에 또 다른 호재인 준비된 한국이 통일을 어떤 식으로서 좋은 방향의 통일, 적화 통일이 아니라 상호 합의하의 통일까지 이뤄진다면 코리아 리스크는 확 줄어들면서 한국 인구는 저기 연변에 있는 숫자까지 포함하면 1억의 인구가 돼서 일본과 똑같은 소비력을 갖고 있는, 근데 일본보다 소비력이 더 앞서겠죠. 왜? 한국 사람들의 임금은 올라가고 있는데 일본의 임금은 계속 박스권위가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 구매력 지수에서는 한국이 벌써 일본을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 GDP 탑5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날이 온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한국이 탑5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려있던 코스닥이 웅비를 하게 돼서 이렇게 해서 이 3,000포인트를 돌파해서 새 역사를 쓰는 K코스닥, K스탁, KS의 광풍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저는 흐름을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이유는요, 이때의 거래량이 이만큼이었다면 이게 2020년도거든요. 지금 2020년도, 21년도 여러분들이 코스닥을 봐보면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에 의해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들이 오랫동안 소리소문없이 모았던 어떤 의도가 충분하게 매집이 끝나게 되면 한국은 어마어마한, 지금 현재 여러분들 누가 BTS가 이렇게 뜰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비치라고 들어보셨나요? 미국에서 이 비치 관련 산업들은 이 산업과 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팡들은 엄청나게 성장했죠.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이런 회사들은 어마어마한 성장에 비해서 비치에 해당되는 것은 50%, 70% 똑같은 미국이라도 다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죠. 미래를 대비한 다른 기업들은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비치라는 기업은 뭐냐? 여기서 보면 부킹, 예약, 엔터테인먼트, 항공사, 에어라인, 크루즈, 카지노, 그 다음에 호텔 및 리조트, 그 앞자를 따서 비치입니다. 이 비치.
이 비치의 업종들은 무지 힘들었다. 같은 종목과 미국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기업이 성장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 대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의 80%는 어려웠지만 준비했던 개인들, 이런 분들한테는 더 큰 자산이 늘어나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는 양쪽의 눈을 갖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어떤 관점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욱 강력해진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비용과 투입을 늘리지 않아도 저절로 수익이 증가하는 플라이휠이 세팅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플라이휠이 세팅된 기업들의 성장 속도와 미래는 무섭습니다. 앞으로 메타버스에 올라타는 핵심 기업들의 주가 성장 속도와 이익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 갑자기 잘 봐보세요.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엄청난 돈을 가져가죠. 근데 그 전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든 프로그램들에서 이것들 좀 나눠 가졌다면 넷플릭스가 들어오고 나서 넷플릭스에 대한민국에 엄청난 돈들이 가고 있죠. 맞습니까? 안 같습니까? 이쪽도 늘어나고 이쪽도 늘어났으면 좋겠지만 시장의 파이는 위치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독과점을 할 수 있는 그 위치로 들어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흥국, 그 다음에 후진국에 있는 돈들이 거대 나라가 아니라 기업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앞으로 2022년도 이후에는 더 이상 국가, 그 다음에 시티가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의 화두는요, 무섭습니다. 예전에는 프로세스가 예전에 프로세스는요, 아메리카, 국가, 워싱턴, 뉴욕, 런던, 이렇게 시티였다면, 국가에서 시티로 넘어왔는데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 이게 더 무섭다는 거죠. 기업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기업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거죠. 그 세상을 지배하는 기업의 자본을 준비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는 메가시티, 메가네이션 이런 게 하도였다면 이제는 메가컴퍼니가 세상을 리딩하고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 기업에 여러분들이 1000분의 1, 10,000분의 1 지분 파일을 확보해서 2020년부터 29년도까지 여러분들이 그 파일을 지분을 늘려간 사람만이 다가오는 2030년에서 40년도에 소외되지 않고 그 개인과 그 가문과 가정은 함께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2000년대로 돌아갔다면 여러분들은 다음 네이버 이런 기업들에 그냥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급여의 50%를 전부 그 기업에 투자를 했을 겁니다. 지금의 지식을 가지고 2001년도, 2002년도로 돌아간다면 맞습니까? 계속해서 기업들은 그 누구보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시나리오를 잘 짜서 본인들에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엄청난 준비를 합니다. 삼성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1982년도 우리나라의 수준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에서 여전히 후진국이었는데 전 세계 초 1등, 2등, 3등 국가만 할 수밖에 없는 반도체에 무모하게 도전했습니다. 맞나요? 모두가 실패할 거라 생각했고 삼성은 부도난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시기에 역사를 썼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2022년도 메모리 반도체, 이제 파운드리 분야, 바이오 시장 이런 것들까지 삼성이 미래의 먹거리에서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포지션을 찾게 됐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어떤 주목? 그 미래의 기회라고 하는 빨대를 꽂고 있는 이런 기업들의 지분을 투자해서 롱로나, 근데 한두 종목 잘못 샀다가는 그 기업이 또 낙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시스템적으로 투자하는 게 중요합니다.